지금 말씀하시면서 되게 슬프세요. 맞아요. 왜 어떤 마음이에요? 답답해요. 되게 섭섭하고 그게 많이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둘이 계속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결혼 생활 자체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제가 외도를 했어요. 제가 유책 배우자예요, 전민기 씨. 아들 보여줄 겁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돼.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은 눈 좀 마주쳐 주세요. 네, 교육 얘기. 부담스러워. 네, 교육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네. 교육시키시느라고 지금쯤이면 아마 부부 사이가 완전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네. 이럴 순 있겠네.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한 명과 그걸 또 반대하는 한 명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주거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이제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 너 이렇게 옛날에 되는 잘못했던 거, 너 그때 그랬잖아. 네가 주식으로 까먹지만 않았어도 지금 강남 갔다 뭐 이렇게. 네가 나를 거지. 무시하는 거지. 남편으로 생각이나 했냐? 내 돈 벌어오는 기계지. 빨리 게스트분 모시죠. 자, 오늘은 저희 부부 문제부터 딱 네. 꺼내놓고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은요, 네. TV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부 전문 상담 심리사이시고요.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책임 진행자이시자.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님이십니다. 뭐 감투를 많이 쓰셨네. 예, 부부 하여튼 문제 있다 싶으면 이분한테 가서 진단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진단 받자고요. 좋습니다. 네. 이준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때요? 다 원래 이렇게 교육 문제로 싸우다가 뭐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교육 문제가 어떤 하나의 그냥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선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가 부부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영역일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이렇게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은 관상이 뭔가 맞아. 초월한 느낌이고 저런 느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좀 뭔가 내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정도의 좀 편안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 것 같고.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궁금한 거는 선생님의 부부 생활은 괜찮습니까? 다행히 안녕합니다. 아. 예, 안녕하고 애들 어릴 때 네. 이혼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됐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원인을 모르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해서 상담심리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상담심리대학원에 입학한 것을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어요. 2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 네. 그게 뭐 하는 거며 너는 지금 빨리 돈을 벌어서 애들 데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재혼인 상태여서 다행히 안녕합니다. 너가 이혼을 했는데 무슨 부부 상담을 해주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원인을 다 전부 파악하고 네. 제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 중간에 뭐 저도 이제 분석받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수련도 해야지 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오면서 네. 도움이 이제 필요한 부부가 오셨다라고 네. 했을 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쇼타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좀 갖추게 됐습니다. 아니 이분이 찐이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직접 경험해봐야지. 경험하시면서 그 힘든 과정과 원인을 찾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공감해서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예,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암에 걸렸어요. 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의 이 마음을 더 이해할 거다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병에 꼭 걸려야지만 그 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건 거는 그렇죠. 또 아닐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 범주적으로 요인을 잘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혼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늘 좀 숱하게 여쭤볼 게 찾아오죠. 좀 많으니까 좀 좋은 상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즘 어쨌든 상담하는 부부들이 또 많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부부싸움도 그 트렌드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때는 사실 아이의 교육이나 뭐 강남 이사가자 이런 거 갖고 이렇게까지는 안 그런 싸웠을 걸로 거란 안 말이야. 싸웠지. 거의 뭐 아빠들이 약간의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면 아빠들이 바람을 피거나 뭐 아니 이런 아빠들이 경우들. 집에 집에 오면 그냥 잠만 자고. 맞아, 근데 요즘엔 맞아. 그런 남편 없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 나는 시대가 맞아요. 됐죠. 요즘은 오히려 약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들이 좀 더 고군분투하는 느낌? 왜냐면 이제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있고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서 또 치이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약간 만능 아빠의 모습, 만능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뭘까요?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 예, 그러니까 뒤집으면 부인이어야만 하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부인들은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기다려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애 목욕시키고 뭐 정리하고 뭐 베란다 청소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부인이 늘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부인이 만족을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만족해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왜 많이 의아해하죠? 있는 거예요. 그건 옆에서 많이 보고. 왜냐면 뭐가 불만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열심히 하잖아요. 다음 숙제, 다음 숙제, 다음 불만. 이렇게 계속 줄줄이 아니. 저는 전민기 씨한테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전민기 씨한테 베란다 청소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바란 적이 우리는 집은 있습니까? 베란다 확장해서 베란다가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또. 아니, 어쨌든 얘기가 잠깐 튀긴 했는데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 게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과 아내여야만 하는 영역이 일단 뭐예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부부를 좀 더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부부는 근본적으로 남녀 관계죠. 그쵸? 우리가 스타트를 남녀 관계로 해서 네. 이게 이성 관계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아이를 또 낳고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온누이 관계화가 되는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부부라는 정식 명칭을 받아요. 이것 지금 굉장히 신성한 명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부부가 그냥 가족화 되면서 이게 부부, 가족 뭐 이러면서 그냥 뭉뚱그려지면서 본질에 대한 남녀 관계스러움이 사실은 없어지거나 여려지거나 잘 인식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약간 그냥 아이하고 더불어서 그냥 혈육관계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근본적으로 이전에 우리는 남녀 관계고 이성 관계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어야만 하는 그 영역은 바로 이 이성 관계스러움을 유지하는 영역을 말해요. 뭐가 있겠어요? 스킨십, 섹스, 소통, 대화, 뭐 이런 것들은 변질되지 않는 거고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해요. 왜 자주 싸우는지 알겠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거는 저기 도우미님 오시면 네. 또 비용 드리고 그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베란다 지금 확장 공사 뭐 없지만 베란다 청소를 한다. 뭐 뭔가를 한다. 네. 이런 것들은 다 돈을 주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맞아요. 있는데 내가 대화를 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이런 굉장히 네. 우리만의 그런 대화를 307호 아저씨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예, 601호 아저씨하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우리는 얼만큼 충분한 그런 내용을 정말 촉촉하게 갖고 있나. 이게 정말 부부를 엮고 유지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대체하는 게 자녀예요. 맞아요. 아주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뭐 머리에 빵꾸 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냐면 저 원형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예, 엄청 소아정신과에 정말 넘쳐나죠.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의 어떤 관계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존재로 사용이 되는 가정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거가 교육열로 가려지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부가 정말 진득하게 맞아. 자신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이 충분하면 맞아요. 좀 더 여유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맞아요. 좀 유연하게 얼마든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못 그러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정말 부부가 하셔야 되는 일이고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거칠게 좀 표현을 하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이성간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아예 사라지고 오로지 내 자식, 내 애를 낳아서 얘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온갖 포커스가 다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은 저희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들한테 엄청 집중을 해요. 근데 저희도 주로 싸우는 패턴을 보면 아들한테 집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약간 서운해하고 그 사이에서 좀 본인만의 뭔가 화나는 포인트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게 되면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다 요런 쪽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베이스는 여기예요. 궁극적으로 그 부모님이 이전에 사실 부부라는 거죠. 근데 부부를 잊어버리시면 아이를 굉장히 골탕 먹이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 꼭 두 분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도 아이한테 엎혀서 살고 엄마도 아이한테 등짝에 엎혀서 사는 그런 맞아. 케이스들은 너무너무 넘치고 한이 없어요. 대부분이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뭐 남녀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네.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네. 어머니들이 좀 더 보란 듯이 내 아이가 맞아요. 나의 성적표화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맞아요. 나의 어떤 보람이기도 하지만 성적표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면 아이한테 엄청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정서적 성장을 좀 힘들어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사춘기에 가면 본인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폭발력이 강해질 수 있겠죠. 망치로 때려 맞은 것 같네요. 아니 이게 약간 아까 저는 제 얘기 듣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초반에 저희가 약간 방송에서도 활동했지만 약간 섹시리스 부부였다 보니 저는 조금 정서적으로 좀 더 친해야 그런 마음이 좀 발현이 되고 이제 대화 같은 걸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몸이 멀어지죠. 근데 여기는 약간 우선순위가 그게 오고 그 다음이 따라오는 네. 형태라 서로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긋나게 되는. 저는 사실 그냥 같이 살다 보면은 당연히 내 맘 같지 않고 나 같지 않으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진짜 수만 가지겠죠. 근데 여기까지 스트레스가 차 있다가도 그냥 약간 한번 좀 부부관계 하고 나면은 사실 좀 싹 풀리거든요. 근데 애초에 우리 남편은 내가 그렇게 약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더 몸이 다가오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둘이 계속. 근데 그걸 보면서 몸이 먼저 다가가는 남자가 있나? 사실 두 분 케이스는 이제 전통적 케이스에서 반대가 된 케이스. 네네.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어. 네, 이거를 현대에서는 꼭 남녀를 가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상이듯이 나도 정상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정상인데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에 좀 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 대화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대화의 어떤 본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에 접근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싸우더라도 주제가 이거여야 되는데 서로 감정이 상하면 이 본질은 그냥 저기다 놓고 그 주변부들을 자꾸 끌어다 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비난하지 마라, 나를 비판하지 마라. 근데 저는 사실 비난하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일단 이거부터 아니라는 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싸움이 계속 다른 데로 가요. 본질은 저기에 있는데 솔직히 이 본질을 어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편하게 대화를 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보통 부부들이 이러지 않아요? 되게 사소한 말투, 특정 단어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말싸움이 점점 커지다가 큰 부부싸움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선생님? 네,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못 봐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부부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마련이 돼야지 되는 건 나는 나하고 잘 지내나.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드나. 그러니까 이게 셀프로 돌아가는 게 먼저 잘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그러면 상대방 똑같이 봐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여유 없게 봐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서 뭔가 요즘 최근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가 계속해서 보여지겠죠. 사실 저 사람은 배우자는 천의 모습을 갖고 있을 텐데도
하필 그 지점이 나한테 걸리는 그 맞아요. 지점이 더 확대돼서 보이겠죠. 그럼 그게 100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나를 만족해 하나, 나 좋나, 내가 나 스스로하고 잘 지내나, 이런 자기 점검이 먼저 좀 여유 있게, 좀 폭이 좀 이렇게 넓게. 그럼 그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일적인 나와 뭐 가정에서의 나 뭐 이런 걸 다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랑해서 다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큰 아이를 출산하고부터가 이제 부부 갈등이 심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렇죠. 체력이 딸려서. 맞아요. 두 분 다 말씀 맞아요. 부부가 있다가 임신해서 뭐 이제 출산하는 데까지는 괜찮은데요. 아이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이쁘고 소중하고 우리 잘 살아야 돼. 이제 막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올곧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혈육 관계 아니라 남녀 관계라고 했죠. 아이는 뭐예요? 혈육 관계죠. 아빠하고도 혈육 관계, 엄마하고도 혈육 관계. 근데 부부는 뭐예요? 남녀 관계. 네. 자, 혈육 관계하고 부부 관계를 놨을 때 어느 관계가 더 취약해요? 부부 관계죠. 남녀 부부 관계 훨씬 취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가 안 섞였거든. 맞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혈육 관계는 절대 끊기는 일은 안 와요. 그러니까 그쵸. 걱정도 안 하셔도 돼. 부모님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그렇고 혈육 관계는 안 끊겨요. 근데 부부 관계는 아주 잘 끊겨요. 맞아요. 똑 끊기고요. 아주 보란듯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서도 사실은 정말 놓지 않아야 되는 게 부부 관계예요. 우리가 단단하고 우리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부 관계를 관리 차원에서라도 잘 들여다보고 사실 어쩌면은 부부 데이트 시간을 외부에선 못 가져도 당신도 힘들지, 당신도 불안했지, 힘들었지, 여보 당신 오늘 너무 피곤하지 않았어? 괜찮아? 뭐 밥은 먹었어? 이렇게 살피는 것을 피해 해당할 정도의 내용을 내셔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군요, 무조건. 네, 그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단단한 가운데 자녀도 잘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소홀해지는 게 말 같지도 않지만 신생아를 두고요, 질투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부부예요. 그게 그래요?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 약간 예외도 있나요 혹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밥 먹었어라든지 뭐 오늘 힘든 일 있었어? 물어보고. 근데 이제 본인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맞아. 내가 여유가 없거든. 제가 다가가는 것 자체를 괜히 말 걸면 더 여기서 짜증내고 더 화가 나는 제가 그걸 보는 게 싫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는 한 단계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또 제가 쌓이는 거예요. 네. 많이 쌓이게 됐죠. 근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마 개인 상담 영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부를 함께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각자 개인 상담 영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수시로 확 바뀐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 요인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은 이제 분석도 되고 통찰도 되고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혹시 반응을 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게 좀 자기가 좀 머리로 이해가 되면 배우자에게 그 얘기를 전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히 아이를 낳고 아이는 어쨌든 부모를 그대로 닮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를 통해서 저의 단점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보면서 반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도 그것 때문에 예전보다는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근데 사실 원래 내가 편하게 막 하던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건 신경 쓰고 내가 바꿔가야 되는 모습이다 보니 저는 그것도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부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한테 지금 오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다 됩니다. 네.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하시나 봐요. 서로.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미 고생하고 노고해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별로 피드백을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대화를 자꾸 안 하려는 이유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잘못하는 거 찾게 되고 서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알거든요. 되게 다들 열심히 살고 우리 가정을 예쁘게 잘 만들고 싶고 이게 있는데 대화가 시작되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결국은 맞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럼 난 차라리 지금 에너지도 없고 혼자 있는 게 좋아.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되게 슬프세요. 맞아요. 왜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좀 답답해요. 되게 섭섭하고 그게 많이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차라리 그러니까 저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으로 돌아가서 나를 먼저 다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늘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별로인 남자면 사실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그래 쟨 나쁜 놈이자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 사람도 나름 애쓰고 너무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걸 아는데 이게 뭔가 둘이 계속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결혼 생활 자체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네.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네네. 애쓰고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남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말씀하시는 내면에서 아시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서 아는 거지. 이 마음을 남편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시나요? 전달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편이 받아들이는 거는 훨씬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제가 이제 좋은 점이 훨씬 많지만 아쉬운 거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거나 혹은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은 남편은 늘 너는 항상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혹은 이제 좀 요렇게 본다 요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 매번 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이제 아내 마음 다 충분히 알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랑의 크기를 그리라고 하면 오히려 신혼 초보다 지금이 더 큰 것 같아요. 마음 자체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마음은 더 큰데 소통이나 이런 게 저도 외동이고 여기도 이제 외동이다 보니 어릴 때 형제들끼리 뭐 다투기도 하고 막 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싸운 적도 없고 연애할 때야 싸우면 그냥 집을 각자 가서 마음이 풀리면 되는데 이 감정을 소화하고 좀 이렇게 보내고 또 상대를 이해하는 이게 좀 연습이 좀 저는 덜 돼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는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전 그래도 결혼하고 한 3, 4년 차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상대가 이해가 안 됐고 그냥 제 생각만 했고 이제 아이 낳고 최근에는 이렇게 깨달은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혼자 있는 걸 편애하니까 그 시간을 무한대로 확보해 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내 시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게 네네. 좋아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시간 보내고 저는 저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지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아이랑 셋이 같이 뭔가 주말에 나가거나 이러면 꼭 늘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또 주말에 나가서 행복한 가족이고 싶은데 서로가 너무 다 예민한 거예요. 저도 예민하고 여기도 예민하고 저희 아이도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들이 하러 나가서 즐겁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저랑 애랑 둘이 나가거나 남편이랑 애랑 둘이 나가는 게 훨씬 편한 거지 이게 셋이 모이면 뭔가가 계속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좀 지내다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셋이 한번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슬퍼요. 네. 정말 너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우리인데 그게 이제 아쉬움이 막 올라오게 되면 너무 서럽고 속상한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셋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아쉬운 것 같고 사실 남편분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내 마음에 내가 좀 들고 싶고 좀 나로 인해서 아내가 좀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이러고 싶은 그런 어떤 존재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확보도 하고 싶고 맞아요. 강하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사실 이게 뭔가 거기에 이제 나는 이제 만족선이 될 만큼의 내용이 지금 접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런 거 뭐 TV로도 많이 보고 맞아. 스스로도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봤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쉽네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정말 상담 장면이라면 네. 이제 심리 검사도 이제 오픈해서 보고 이제 부부를 좀 따로 또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접점을 찾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지금 당장 그래도 생각나는 거 네. 그냥 말씀을 1차적으로 좀 드리면은 지금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암묵적으로 사랑하는 게 되게 커요. 암묵적 사랑.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암묵적 사랑.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건 너무 밑선에서 네. 잘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깊은 거예요.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살아가면서 좀 느끼고 싶고 생생하게 이렇게 좀 당신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그 욕구에는 지금 굉장히 미진해요. 이게 뭔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서운함과 이 섭섭함 같은 것들이 수시로 때때로 저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어떨 때는 또 남편도 또 마찬가지로 또 맞아요. 부인에게 마찬가지 그렇게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두 분 다 욕심은 굉장히 많으세요. 건강한 욕심. 건강한 욕심, 예쁘게 잘 살고 싶은 이런 건강한 욕심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호적으로 조금 어떨 땐 좀 양보도 좀 해보고 저 사람 마음에 좀 귀 기울여 보고 뭐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올곧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차분함에서 오는 안정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많이 모자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저도 그 편안함을 느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아무래도 둘 다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방송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키면 댓글이 요즘에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 같은 게 좀 많아요. 네. 댓글 창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좀 더 방어적이 되고 사실 그 정도 날 공격한 게 아닌데도 좀 방어 기제가 맞아. 강하게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서로 방송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방송에서 우리를 물론 칭찬도 많은데 이제 비판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 가족은 어쨌든 언제나 내 편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실제로 마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대화가 몇 번 오가다 보면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또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양상이 이게 많아요. 휴식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또 일 얘기하게 되고 그럼 일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뭐 방송이 즐거워서 하고 지금 이거 난장판 육아도 너무 진짜 도움되는 방송인데 사실 일이잖아요. 휴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오빠와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도 그냥 일의 연장선상 같은 거고 약간 스트레스 더미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밀접하게 그래서 관련이 제가 되어 며칠 전에 있으니. 생각한 게 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럼 일 얘기를 안 하면 어떨까? 그렇죠. 좀, 그런 게 참 좋은 결정이에요. 네. 네. 지금 좀 전에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이 빠지고 힘들다가 보니까 옆 사람도 그냥 방치하거나 맞아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네. 그냥 내버려 두고 내 거 하나 추스르기도 너무 맞아요. 힘들어지게 되면 부부는 좀 소원해지는 게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 한 날을 좀 정하세요. 그날만큼만은 일 얘기 전혀 아니고 남녀 관계스러움을 찾는 그런 날이다라고 해서 좀 숨 쉬고 산소 호흡기로 이렇게 숨 쉬는 그런 시간을 정해보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와, 예전에 대판 싸우고 네. 이혼 위기를 한번 겪은 후에 진짜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얼마나 나가서 예뻐요. 외식하고 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또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근데 아이를 또 계속 보고해야 되니까 네. 그 시간이 좀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부부는 계속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지만 부부는 남녀 관계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데이트스럽게 뭔가 남녀 관계스러움에 대한 내용들을 상호 함께 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혈육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혈육처럼 하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혈육이 아닌 우리는 이성관계다. 그러니까 잘 끊긴다. 여기에 딱 우리는 마인드를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덜 피곤하고 덜 힘들게 맞아. 아이들을 더 이렇게 막 닥달하는 그런 부모님이 안 되실 수 있다는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부부들은 어떤 걸로 가장 좀 많이 다투고 이혼 위기까지 오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MZ세대 쪽이 있고 사실은 지금처럼 뭐 한 30, 40대 후반부터 이런 세대가 있고 또 중년 부부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저희랑 거의 좀 30, 비슷하세요. 40대? 30, 40대로 가는 게 좋을 것 40대 같습니다. 후반, 예, 30대 예. 후반, 40대 네. 이런 부부들이 오시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남녀 관계스러움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실에 압도적으로 많은 케이스는 외도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네, 외도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근데 선생님, 이 나이 때가 일도 되게 많이 할 때고 아이도 아직 어릴 때라서 외도라는 것은 물론 다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놓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겨야지 눈이 돌아가는 거지, 한참 아이를 키울 때 바쁜데 이때 외도 케이스가 많다고요? 그게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나한테 여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여성성이 빛나거나 아니면 이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죽지 않아요. 맞아요. 죽는 날 끝날까? 그건 모르겠어요. 남자 똑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하고 좀 더 관심이 아이들한테 많이 가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런드런 좀 풀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빠들이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사실 이 현상으로만 다 볼 수 없는 거가 또 요즘은 SNS부터 시작해서 뭐 돌아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는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오피스 홀스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정말 이 루트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정말 무슨 뭐 심각한 외도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외도. 거라도 아주 정서적 외도라도 사실 정서적 외도가 훨씬 더 불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외도 케이스는 부부 상담실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부부싸움에 대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에 대한 내용이 아주 결핍이 느껴질 때, 이때는 뭐 하나만 돼도 부부싸움으로 굉장히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직접 말이 아니래도 비언어라도 눈동자, 눈빛, 어떤 표정,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행동 등으로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좋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쁘구나, 아, 나 멋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생활 속에 접점이 돼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알고 살아지지 않을 때 괜히 말투 지적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스럽게 오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왜 애를 그런 데다 보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거가 막 싸우는 건 다 모두 다 일괄 현상이고요. 근본적 본질의 내용은 남녀 관계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잃은 지가 오래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애 밥 안 먹이고 수제비 먹인 걸로 많이 혼나거든요. 아니 왜 수제비도 맛있구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부 관계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애를 밥을 굶기든 뭘 하든 예뻐 보이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게 다 거슬리고 왜 저런 것까지 안 해주지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남녀 관계인데 남녀가 빠지다 보니까 아이 육아,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여기에 내가 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야. 나 자신이 이 삶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지금 서로 남녀 관계가 아니고 혈육이다 보니까 남녀에게 주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 종류인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가족 간의 사랑이지 남녀 간의 사랑은 좀 아니구나. 지금 딱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부부 상담을 가족 상담에 포함시키는 학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은 저는 철저하게 별개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가족 상담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족임과 동시에 하나가 더 붙죠. 플러스 스페셜한 남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라는 거를 절대로 잊으시면서 가족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포함시켜 버린다. 그때부터는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결국 외도라는 것도 어쨌든 남녀 관계에서의 끈이 약해지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거고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무슨 주식 문제를 치거나 어떤 무슨 다른 문제 치는 거는 아이고 이 왼수에 지나가면서 뭐 어떻게 싸워서라도 어떻게 그걸 해보는데 이게 외도 케이스, 뭐 외도 후 출산 케이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를 치는 이 케이스는 굉장히 부부 상담실에서도 많을 수밖에 없고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외도 케이스는 아주 작더라도 내 배우자로부터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엄청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해결을 하고 사셔야지 그냥 뭐 한번 봐주고 뭐 이게 첫 번째 외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그게 해결이 돼요, 선생님? 용서가 되나요? 너무 잘 돼요. 그래요? 네, 너무 잘 돼요. 어떻게 용서해요? 훨씬 더 단단해지게 또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외도 케이스 그 자체가 이게 보약으로 쓰면 돼요. 보약. 그럼 저 외도를 좀 하고 와야 될까요? 저는 아직 외도를 어떻게 해야지 뭐야? 별로 그렇게 추천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던 거가 이거 봐라. 우리 혈육 관계가 아니구나. 우리 남녀 관계구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내용들을 다 솎아서 네. 다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삶이 굉장히 그때서부터 훨씬 더 진지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애들이 그날부터 구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애들을 잡고 살다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야이씨, 둘이 사이 안 두고 애를 다 족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게 참 필요약인 경우 케이스를 참 많이 봐요. 뭔가 부부 사이에 이상이 있다라는 건 감지했지만 왜 그런지를 몰랐었던 분들 중에 무릎을 탁 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결국 남녀 관계였던 거야. 제가 맨날 외치는 게 부부 애착이에요. 네. 우리가 자녀에 대한 애착은 다 알잖아요. 뭐 그쵸. 우리 아들에 대한 애착, 우리 딸에 대한 애착, 이거는 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쨌든 그 마음씀이라는 게 어떤 게 내용을 알잖아요. 동일한 내용이 부부 애착으로 형성되셔야지 돼요. 반드시. 이거를 부부 애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 호르몬은 이미 끝났고 사실 이게 사랑 이미 호르몬이 왜 끝났어? 사랑 호르몬은 이제 주장하시니까 그냥 들을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설레고 이런 감정 자체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게 삶의 현실이 돼버리고 하면은 이게 약간 진짜 그냥 가족처럼 남녀 관계가 아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아니면 이미 서로 약간 그냥 대면대면하게 부부 사이에 사랑 없는데 사실 애 때문에 사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이미 끊어지거나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 붙이려면은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자녀 중심 가정이에요. 네. 네, 자녀 중심 가정. 그러니까 자녀가 이 부부를 유지시켜주는 그쵸. 거예요. 존재인 그다음에 거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 중심 가정이 있죠. 부모님을 좀 더 효도하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두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그러니까 네. 부부 시간을 희생하면서 부모님에게 시간을 쓴다든지 이런 그런 거는 경우도 있구나. 부모님 중심 가정인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외치는 게 부부 중심 가정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부 애착이 그 안에 같이 함께 연결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적으로 사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에 더 효도하고 자식 잘 키우고 부부 시간을 좀 더 희생하고 지금 사실 여기 이제 MC 부부님들도 기능적인 부분이 맞아요. 많이 있는 거죠. 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부 시간보다는 일하는 거 그쪽에 더 힘을 더 내고 에너지를 더 거기다 쓰고 시간도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부 시간을 희생시키는 거에 일원이 되고 있는 거겠죠. 일을 그러면 더 잘 할 거냐 더 훨씬 빛날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단단해졌을 때 네.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활력적이고 더 질적으로 잘 되실 거라고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아이 성적 외에는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아이의 성적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난 그럴 것 당연하죠. 같아. 네, 왜냐하면 아이가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잘 지내는 모습을 자주 빈번히 많이 봐야 돼요. 사람은 싸울 수 있어. 그렇지만 내일 되면 또 엄마 아빠는 토닥토닥 또 착해 이뻐 하면서 우리는 또 사랑할 거야. 뭔가 사람은 싸울 수 있지만 금방 또 예뻐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그 기제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아이들 입장에서 좀 봐야 돼요. 경험을 해야지 돼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엄마 아빠가 사실은 안정이 되셔야겠죠. 그쵸. 근데 엄마 아빠는 각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안정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거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타이틀만 부부지 내용이 부부가 아닌 거잖아요. 네. 한쪽은 안정감이 있는데 한쪽은 불안해요. 이게 부부예요?
아니죠. 서로 함께 안정감을 느껴야 네, 된다는. 한 명이 불안하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불안한데 한 명이 안 불안해. 영향을 안 받아. 이거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부부지. 다행히 저희는 함께 불안하거든요. 부부의 연은 끊기진 않았습니다. 셋이 같이 불안하죠. 다행이다. 다행이야.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좀 슬플 때가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이에게 불안감을 떠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연기를 하는 제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혹시나 이 아이가 알고 있을까? 다 알고 있지 더 않을까? 혼란스러워요. 더 혼란스러워요. 아이들은 우리 같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투명하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아이들은 영롱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저게 뭐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지금 별론데. 왜 괜찮은 척하지? 그러니까 왜 사례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아빠가 분명히 기분 나빠갖고 엄마랑 같이 싸웠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네. 이거 아니잖아요. 네. 중간 거가 얘는 모르죠. 없는 네. 거예요. 이게 그럼 엄마 아빠가 어저께 싸웠다가 화해를 했어. 어저께 불안했지. 이거를 짚어주면 아이가 어저께 엄마 아빠 싸웠었는데 간밤에 화해를 하셔서 지금 괜찮구나. 이게 내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는 이게 연속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뚝 끊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아침이 그냥 벌어져요. 너무 무섭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요. 비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야 되는가 보다. 가 계속 이게 겹쳐지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눈치도 많이 봐야지 되고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오히려 이거를 더 반증적으로 막 분란을 막 이렇게 행동을 막 오히려 오버하면서 혼란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굉장히 증상이 다양해요. 그냥 속으로 내면으로 사귀는 아이도 있고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만 혼란스럽거나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더 불안 증세를 증폭시키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 봐줘 약간 이런 걸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군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모든 가정의 가장 중심과 핵심은 죄송하지만 자녀가 아닌데 그렇네요. 자꾸만 자녀에게 포커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 전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건 각각 부부관계세요. 부부관계, 부모님 부부관계, 뭐 또 장인 장모님 부부관계, 뭐 또 우리 부부관계, 뭐 또 형네 부부관계, 뭐 이렇게 다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전체 가족이 원만하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한테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하고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 저희 좀 사이 안 좋아 보였죠? 맞습니다. 저희 싸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화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갈 거예요. 설명해 주잖아, 우리는. 우린 가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지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3-4살 정도 되니까 이제 애 앞에서 못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싸움이 커질 것 같다가도 좀 많이 참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인가 올해 초 겨울에 한번 진짜 애 앞에서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날 뭐가 터진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감정이 이게 둘 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래도 좀 괜찮은 날은 그래도 한 명이 참으면서 넘어가는데 둘 다가 뭔가 이제 약간 폭발하게 되면서 애 앞에서 싸우고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앞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 다투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혹은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아주 무슨 뭐 물건이 막 그 정도는 날라가고 막 아니었어요. 그런 거가 아닌 다음에는 네. 그런 거 아닌 다음엔 뭐 어떡하겠어요. 싸울 때는 그냥 싸워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싸워진 거는 그냥 싸우세요. 싸우고 그러고 그래요? 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앉혀놓고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빠랑 엄마랑 원래는 너무 사이좋고 사랑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많이 놀랬지, 겁났지, 무섭기도 했었니? 마음이 어땠어?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만 있어도 아이 입장에서 좀 괜찮아요. 울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겁났다면 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는 그때 어땠었던 건데 엄마는 그래서 왜 그랬던 건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적어도
참거나 누르거나 아닌 척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로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아시니까 아이의 수준의 언어로 그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정말 근데 좀 이렇게 공들이고 진심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 엄마랑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렇게 됐어. 이거가 아니라 정말 아이 관점으로 놓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마음을 쓰는 그 과정만으로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예뻐하고 엄마랑 아빠랑 친해졌고 그건 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민이는 잘해요. 싸우고 나면은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하는데 아이한테는 반드시 아이의 마음 굉장히 어루만져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사실 그 다음날 가서 또 아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했고 엄마 사랑하지만 또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다. 저도 사실은 따로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화해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뭐 이런 부분 내가 되게 좀 서운했었는데 어쨌든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내 마음이 많이 풀렸어. 뭐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아이 앞에서 이런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는 불안하지 않죠. 애들은 이상한 공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나 때문에 싸웠을 거야.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마 아이 앞에서 설명해 주시면 아이는 훨씬 더 안심될 거예요. 근데 진짜 걔 때문에 싸웠으면 어떡해요? 너 때문에 싸웠어. 그런 경우도 많은데. 네가 이만 똑바로 안 하니까 엄마 아빠 싸우잖아 맨날. 그게 다 부부관계가 약해서 애한테 그러는 거라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고요. 아이는 아니죠.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민기 씨.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이의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아야 성적이 올라간답니다. 끝까지 보세요. 아셨죠? 그렇구나.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근데 말씀하셨듯이 막 물건 집어던지고 이 정도 아닌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갔어요. 좀 싸움이 좀 심각하게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경찰이 와야 될 정도의 어떤 분위기 폭력이라든지 뭐 정말 이렇게 뭐 난투극 비슷하게 이럴 정도의 심각한 그런 싸움이 자주 빈번히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이혼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서 계속 부부가 계속 이렇게 막 마주하고 있다. 이것도 뭐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속히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근데 의외로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인 것만 잘 찾으면 또 부부는 정말 이 자생력이 또 굉장히 좋아요. 자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약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비는 전민기 씨가 내세요. 돈 버셨어요 오늘. 그렇구나.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오셨을 때 이렇게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갈등이 있는데 아닌 척 그냥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즘 부부 상담 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면 보통은 이 부분은 진짜 좀 각자 갈라서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부들이 딱 있어요? 그런 부부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살아라 말아라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당사자들이 상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상담사가 사세요 마세요 이걸 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왜냐면 지금 본인이 이혼하자고는 좀 못해서 전문가가 하라고 하면 좀 할 참인 전문가의 거예요. 권위를 빌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럴 참입니다, 선생님. 그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도 이거는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도 갈라서는 게 맞는 부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막 경찰이 올 정도의 싸움.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뭐냐면 뭔가 알코올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그러니까 중증에 이렇게 중독 파트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박일 수도 갬블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독 수준에 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전혀 1도 어떤 상담 의지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되지.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좀 신중한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은 있어요. 네. 대부분 그럼 부부 상담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좀 다들 좀 많이 호전이 돼요? 그럼요. 그거 아닌데 여태까지 상담실 이 문을 열고 이거 한 몇 회 정도 받으면 괜찮아져요? 평균 부부 상담은 한 10회 정도예요. 10회에서 15회 안으로는 일축 좀 다 좀 그래도 해결을 웬만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또 요요처럼 1년에 한 그래, 번씩 돌아와서 그래서 돈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요요가 반드시 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근본적인 핵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요요를 겪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부부는 그냥 부부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부는 남녀 관계다. 네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각각 부부는 어쨌든 두 사람이니까 각각 내면에서의 자기 이제 역동이라고 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의 자기 어떤 삶의 경험, 어떤 교육의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역동이라고 하거든요. 개인 역동. 그 역동에서 오는 무엇이 지금 이런 화학 반응을 내나 이런 것들을 잘 집어서 가면 사실은 그런 요요를 겪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주위에서 조금 많이들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면은 뭐 기러기 생활을 한다든지 좀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과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좀 건강하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혼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은 부모님이 이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기고 막 그랬어요, 그때. 네, 뭐 아닌 척하고 막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이혼을 숨기는 게 더 웃겨요. 네. 그러니까 나만 모를 거라고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알지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나은 거예요. 뭐냐, 일단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너를 낳은 거는 이거는 세상 없어도 틀림이 없는 이야기야. 너를 사랑해서 낳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가 이제는 엄마 아빠가 사실은 그렇게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게 됐어. 그래서 좀 더 이제 떨어져 있어 보다가 이제 이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마음 아프지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 그런데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 너의 마음을 나한테 들려줘. 그리고 이 아이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고 엄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욕구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가 이 아이 마음에 정말 올곧하게 정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뭐 면접 교섭권 그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땐 만나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또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에서 보면 배우자를 벌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아이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그래, 많대요. 나 이거는 진짜 학대인 것 같아. 정말 학대죠.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그래요. 많지만 배우자도 면접 교섭관 날 아니지만 아이가 정말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만질 수는 없지만 정말 목소리도 듣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영상통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벌이 된다고. 걸리면. 그것도 안 해줘요. 정해진 날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움이 극대화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마음에는 좀 부모님들이 올곧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은 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혼을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것을 좀 녹여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때만큼만은 지금은 부부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의 엄마 아빠잖아요. 그럼요. 그건 존중해줘야지. 아이의 엄마 아빠 역할만큼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자. 그것만큼만은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마음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하구나. 상담하다가도 뭐 너무 펑펑 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배우자가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이해해요. 그렇지 않은 맞아요. 경우들이 네. 많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봤을 때도 만약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이 입에서도 엄마 뭐 아빠랑 살아 혹은 아빠 엄마랑 그냥 계속 같이 살아 이 말 안 나올 것 같거든.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 그냥 뭐 아빠랑은 따로 살자, 뭐 아빠 혹은 엄마랑은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저희 부부는 어쨌든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밖에서 소통 진짜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 관계에서만큼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지금 주신 말씀에서 하나 더 붙이면 어른들도 굉장히 다양하듯이 네. 아이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가지 길로만 아이들이 다 가고 반응을 내거나 이러지 그쵸. 않거든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무엇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혼을 했어요. 뭐 이혼한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아이를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우리 그거는 정말 치사하니까 우리 그거는 하지 말자. 그래 서로 이렇게, 험담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역할은 우리 좀 그래도 좀 제대로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지켜지는 그런 성숙한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지키기 쉽지 않겠어요. 얘기 진짜 들어보니까.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제가 외도를 했어요. 제가 유책 배우자예요. 전민기 씨. 아들 보여줄 겁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돼.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요. 네, 참 쉽지 않은 게 참 많이 있어요.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요. 아 정말요? 사실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네. 오늘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부 상담 관련해서 본인들의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해답을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 공식 이메일로 사연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주은 선생님 저희가 이제 링크 달아드릴게요. 어디 네네. 가서 이제 신청해야 있다고. 되는지. 자, 끝으로 우리 힘겨워하는 우리 아이 키우는 부부들에게 한 말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더 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아이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꼭 좀. 아이의 성적을 정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아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럼 맞아. 아이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편안함을 가지고 올까요? 당연히 엄마, 아빠, 부모님의 편안한 그 마음 상태에서 아이들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부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부 애착을 가지고 잘 지내시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싶네요. 영광입니다. 선생님, 자 마지막 한 뭐야 번만. 또? 그 부부가 사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네. 무료로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뭐 깔려 있는 것들이?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은 잘못이 없다라는 네. 책을 냈거든요. 네네. 그 책 안에 네. 그 리스트가 있어요. 책을 네. 사야 되는군요. 함께 해주신 우리 이주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반성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이와는 애착을 만들려고 저도 나름 맞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엄청 사랑하잖아. 근데 부부 사이는 이제 시작할 때 사랑을 전제로 하다 그렇지. 보니까 그거를 뭔가 애착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남녀 사이로서 뭔가 노력해야 되고 이런 좀 고민이 많이 못했던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밤 아니 그거 남녀 관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민여 씨 아셨죠? 저희 마음을 먼저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와닿았어. 아이의 마음이 편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오늘 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남녀 사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또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알찬 교육 정보 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